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성장이 가능한 영역인지, 생각해보면 리드가 열댓 명에 대해서는 못 본 것 같아요. F리드로서 좀 일을 하다 보면 성장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안녕하세요. 토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헤드 박서진입니다. 오늘은 개발이 아니라 토스 리더십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경철님과 경모님이 오셨어요.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토스에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경모라고 하고요. 토스페이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토스에는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에서 다양한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최경철이라고 하고요. 토스에 온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두 분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처음에는 특별하게 생각이 없다가 맡게 되셔서 되게 잘해주고 계신데, 말로는 쉬울 수도 있어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에서 여러 이슈들을 겪다 보면은 어려움들도 있고 정말 역량을 많이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모님께서는 어떻게 이 F리드로서 성장을 해보시려고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토스페이 도메인, 이제 토스페이 트라이브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무엇이 가장 챙기기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혹은 꼭 기술적이 아니더라도 제품 전반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챙기고 있기는 한 걸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모든 제품을 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한 꼭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꼭지로는 어쨌든 제품을 만드는 거는 이제 기기가 아니라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다 사람이니까 그 모든 이 구성원들이 각각 제품 만드는 게 재미가 있나? 그 사일로에서 팀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충분히 본인이 지금 잘 즐기고 있는가? 이런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게 충분히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비즈니스, 기술, 제품, 나머지 하나는 이제 사람인 거죠. 이 두 가지를 계속 제가 더 잘 보려고 하고 더 잘 이끌어 가려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좀 학습도 하고 이렇게 저는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도 잘하면서 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좀 키우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개개인의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키우고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챙기려고 하면은 굉장히 제너럴리스트적인 모습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혹시 경철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토스 안에서 취하셨던 방법 같은 것도 있으세요? 저는 사실 리더십 포지션은 토스가 처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과의 어떤 흔히 말하는 원어원 시간이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잘하고 싶은 영역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온전히 하나의 개발자로서 퍼포먼스를 내는 것보다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몰입도를 높여서 온전한 퍼포먼스를 내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좀 생산성이 훨씬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성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성장을 지원하려면 원어원을 좀 성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침 그 시점에 많은 F리드 분들께서 원어원이 되게 걱정되고 부담스럽고 좀 힘들다 하고 공감대도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때 다 같이 책을 몇 권 골라서 함께 스터디를 해보자. 책의 특정 챕터를 선택을 해서 학습도 해보고 자신의 의견도 교류를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챕터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상호 코칭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부담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당연하게도 프리드들끼리는 다 처음인 영역이다 보니까 서로 실수를 하거나 아쉬운 점을 드러내도 부담이 덜하고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도 스터디 했던 내용 아니에요? 그럼요. 그 매니지먼트 3.0? 네, 경철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다가오는데요. 토스 프론트엔드 조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리더로서 좀 성장하기 그래도 좀 수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프론트엔드 조직이 크다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토스를 만들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총 한 90분 정도가 계시고
이 영상이 나갔을 때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증권가 뱅크까지 합치면 한 150명에서 16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혼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리더분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좀 주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볼 수도 있고, 나보다 한 발짝 앞서 있거나 아니면 나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리더십 측면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특히 이걸 생각해 보면 다른 스타트업이나 혹은 큰 기업이어도 이제 목적 조직이냐 기능 조직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이미 리드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지, 어떻게 더 잘 이끌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토스는 확실히 하나의 회사지만 그 안에 되게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또 목적 조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른 리더십의 형태를 많이 구경할 수도 있고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궁금하면 바로 옆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애플리드의 수도 되게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애플리드가 총 11분 정도 계시는데요. 모두 다 구성원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인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서로 의견도 교류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저에게는 좋은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단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리더십 포지션으로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리드가 열댓 명의 회사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플리드로서 좀 일을 하다 보면 성장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경철님께서 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중 대표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성장을 이끈다라고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스라는 회사가 정말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지는 회사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팀이 3-4개 추가로 생겨 있고, 그래서 사람은 부족하고 이 사람의 배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어느 조직에서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조직 구성원 간에 뭔가 마찰이 생긴다거나 불화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인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혹은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거나 퍼포먼스가 떨어질 때 피드백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위기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피드백을 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그런 위기 상황들이 되게 자주 발생을 하고 그걸 헤쳐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솔직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컴포트 존에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는 탁월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곳에서 성장이 일어난다. 그런 역시 말씀이시죠. 위기가 없으면 안 되나 보네요. 한편으로 제가 또 경철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점이 있는 게, 토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생각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저는 토스 6년을 다니면서 늘 새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있고, 이게 항상 절대 모든 거에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100을 할 수 있으면 110에서 뭐 115, 120 이 정도의 좀 문제들이 좀 주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꾸역꾸역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다른 지평선을 보고 서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네. 말씀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토스 개발자면 완성형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의 채용 기준이 비단 이제 그런 완성형 인재만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대처 능력, 그리고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역량,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서진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조직이 일정 규모가 되면은 결국엔 리더십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또 개인도 어느 정도 좀 연차가 되다 보면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고 또 리더십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리더십 역할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는 또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좋은 리더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성장이 가능한 영역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경무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짧은 생각이 있는데 결국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꼭 비단 프론트엔드 조직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조직에서도 리더십을 발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한 거죠 결국엔. 근데 또 리더를 그냥 아무나 세울 수도 없고 쉽게 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리더십은 결국 학습 가능한 영역인가? 저의 생각은 단순하게 학습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학습 가능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성장 배경이 너무 다르고 겪어온 것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리더십은 누군가에게는 학습이 너무나 어려운 영역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되게 쉬운 영역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철님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리더십을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좀 많은 환경일수록 그 학습의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토스에 처음 와서 이제 리더로서의 좀 경험이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더라고 하면은 되게 외향적이시고 그리고 되게 마치 스몰 토크로 바로 시작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MBTI가 TMI이긴 하지만 INTJ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로봇이라고 하는 그 MBTI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참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 되게 다양한 리더십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정답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다양한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지? 어떻게 그 관심을 표현하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리더분들이 모습들을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리더십을 배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드네요. 근데 궁금한 거 그냥 떠올랐는데 네네. 토스에서 사실 프론트엔드 조직에서는 첫 번째 그 리드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전임자도 있긴 했었겠지만 네. 근데 그럼 결국에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룩업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케이스들 중에서 이거 어느 정도까지 적당히 네. 적당히 뭐 어떤 조직에 뭐 어떤 사람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단면들의 순간들이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전 처음에 면접에 들어갔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면접에 들어갔는데 옆에 저희 모닥불 1화에도 출연하셨던 유림님이랑 같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유림님이 바로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힘이 많이 빠지고 사람이 밝아가지고 네. 나는 할 수 있을까? 하고 지레짐작하고 겁먹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색해지고 그런 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의 좀 차분하시고 저희 6화에 나왔던 유성님처럼 또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긴장되지 않으셨어요? 뭐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데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런 단면들의 순간들에서 어떤 리더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비슷하게 피드백이나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랑 좀 비슷하신 분들을 참고하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뭐 뽑아냈다라기보다는 여러 케이스에서
그 사람들의 단면을 보고 네. 그거를 자기에게 맞는 서진님에게 네. 맞는 거를 이렇게 약간 체득 네. 차용했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모닥불 에피소드에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토스의 개발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토스의 어떤 매니지먼트나 리더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보다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와.